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점차 강해지는 미국의 중국 견제 1대1로 맞대응 프로젝트 구상 EU도 54조 투입하며 동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바라보고 있던 1대1로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을 가하려고 하고 있죠. 아프리카와 개도국을 중심으로 대형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제 EU도 동참하기로 한 것이죠. EU는 코로나 사태를 만든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뿔이 난 상황이죠. 이에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미국과 타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타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타협의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따로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이것만 해도 너무 길기 때문에 따로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먼저 알아볼 내용은 점점 강해지는 미국의 중국 견제 1대1로 맞대응 프로젝트 가동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1대1로 견제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계 곳곳에 미국 주도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투자할 계기라는 것이죠. 1대1로는 2014년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1대는 지금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이고 1로는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으로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를 뜻합니다. 이것이 지금 1대1로를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랜드루트 원벨트라고 해서 지금 육상으로 있는 1대를 말을 하는 거 C루트로 했고 온로드라고 해서 1로라고 지금 부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탄불까지 움직이고 이스라엘을 빠져나와서 해안으로 지금 움직인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시안에서 시작해서 모스크바 그리고 로트르담 최종 목적지는 런던 그리고 동쪽으로 최종 목적지는 마드리드까지 가는 게 지금 목적이라는 거죠. 실제로 마드리드까지 철도가 운행이 되어서 중국 물품이 마드리드로 상당히 많이 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드릴게요. 1대1로 선상에 있는 연성국가가 60개국, 그리고 총 인구는 약 44억 명이고 전 세계 인구의 63%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는 21조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경 4,740조 원. 이게 전 세계 경제의 29%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러한 거대 프로젝트를 침몰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드디어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EU와 함께 가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가 있는 것이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이 계획 중인 투자 대상 프로젝트는 5개에서 1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르면 내년 1월 중 관련 내용에 대해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백악관은 8일날 달립싱 국가안보부 보좌관이 최근 미국의 대표단을 이끌고 아프리카 방문에 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브리핑에서 싱 보좌관은 아프리카 가나와 세네갈을 방문해서 해당 국가와 인근 국가의 인프라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밝혔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와 세네갈이 어디가 있는지 좀 알아보게 있습니다. 지금 그림이 좋은 게 하나가 있어서 지금 올려드린데 지금 가나라고 하는 데는 이쪽입니다. 서쪽이죠. 그리고 세네갈도 서쪽입니다. 그리고 일대일로와 같은 경우는 지부티를 거쳐서 이렇게 홍해를 거쳐서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그리고 터키에서 만나서 이스라엘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만나는 지점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쪽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해서 이쪽 가나를 거쳐서 이렇게 지금 유럽으로 가는 루트도 뚫으려고 지금 생각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시아레온이나 이러한 지역에서 지금 거대한 지하자원까지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시아레리온 그리고 카메룬 같은 경우 이런 지역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지하자원을 중국으로 끄집어 당기고 있어서 이쪽 지역도 상당히 중국세가 강하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6월 달에 주요 G7 정상회의에서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더 나은 세계 재건이라고 하는 Build Back Better World, 그래서 BBB가 3번 나왔다고 해서 B3W라고 주창을 하고 있죠. Build
back, better, world. 그래서 B가 3번 나와서 B3, 그리고 W가 있어서 B3W를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수요 조사, 그리고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이번 백악관의 발표로 인해서 가나와 세네갈이 B3W의 유망 투자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로이터 통신은 싱 부보좌관이 아프리카 방문에서 논의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세네갈의 서아프리카 지역에 공급할 백신 생산 허브 설치. 두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망 강화. 이게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성 기업가들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 강화. 네 번째로는 정보 격차 해소.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가 논의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싱 보좌관은 아프리카 외에 지난 10월 달이죠. 에콰도르, 파나마,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도 방문을 했습니다. 조만간 아시안 국가까지 방문할 예정이죠. 그래서 아프리카, 지금 중남미, 아시아 이 세 지역을 다 방문해서 이번 백악관 발표로 인해서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지역에서 B3W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준비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미 정부 고위 관계자도 내년 출범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2월 달이죠. G7 정상회의에서 최종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밝혔죠. 이는 이번 미국의 1대1로 프로젝트를 G7 국가들과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지난 6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G7,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이 정상들과 B3W를 지원하기 위해서 2035년까지 40조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원은 투자 대상 개도국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지분도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대출도 보증해주고 전문 기술도 제공하는 다양한 지분, 말하자면 재정까지 지원을 해주고 대출도 해주고 전문 기술도 제공해주는 모든 범위의 재정적 도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죠.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자 총국 COP26에서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비롯해서 일부 G7 정상들이 참여한 가운데 B3W의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그리고 연관시킨 회의까지 주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EU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인프라 지원이 시급한 콩고, 인도, 콜롬비아, 나이지리아 정상을 포함해서 총 14개국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인프라 구축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다른 나라의 행위와는 다르다. 비교는 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콕 겨냥해서 지금 얘기를 한 것이죠. 특별히 1대1로 벌이면서 지금 중국은 굉장히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돈을 지원해주면서도 고리로 받고 그리고 여기에서 건설을 할 때 중국에서 인력을 데려다가 그 인력을 가지고 인프라를 세우고 그래서 모든 돈이 중국에서 나오지만 그 모든 돈이 또 중국으로 들어가는 이상한 계획을 지금 잡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은 COP26 기간 마지막 기자회견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참석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중국의 불참은 존중하지만 이는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것이라면서 중국의 불참에 대해서 아주 깔아뭉개는 이야기까지 했다는 거죠. 또한 미국이 명시적으로는 그 어떤 국가라고 얘기를 했지만 B3W의 중국의 1대1로 구상에 맞대응하는 성격이 아주 강하다는 사실이죠.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도국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국제 질서를 훼손한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볼 내용은 EU도 중국의 1대1로 견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7이 미국이 주도하는 B3W, Build Back Better World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EU,
유럽연합도 400억 유로, 한국 돈으로 약 54조가 넘는 대규모 기술 및 인프라 건설 계획을 내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는 11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글로벌 게이트웨이라고 불리는 이번 투자 계획은 중국의 1대1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블룸버그 확보한 글로벌 게이트웨이의 초안에 따르면 EU의 이번 투자 계획, 이것은 디지털, 수송, 에너지, 무역 부분에 대해서 400유로가 넘는 자금을 투자해서 전 세계에서 유럽의 이익과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죠. 즉, EU가 미국의 보조를 맞춰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EU의 이득을 극대화한다는 게 가장 큰 골자입니다. 또 지속가능한 환경 기준을 마련을 해서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법치주의와 같은 가치를 촉진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죠. 여기에 딱 걸리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방이 지금 인권과 법치주의와 같은 가치를 완전히 배제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중국은 여기에 완전히 낄 수가 없는 나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번 투자는 수십억 유로에 이르는 보조금 지급 외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럽 기금 플러스, European Fun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플러스 체제를 통해서 지원된 전망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지금 알바니아와 보스니아 등 서부 발칸 국가들과 터키에 대한 유럽 횡단 교통망, 텐트라고 하는데 트랜스 유로피언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구축 사업 지원입니다. 지금 유럽은 이미 서부 발칸 6개국을 위해서 7년간 90억 유로, 약 12조 1천억 원의 투자 패키지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죠. 자, 이게 1대1로 그림인데 지금 중국의 시안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시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간다.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지금 이란을 거쳐서 페르시아만 말하자면 이란을 거치고 터키를 거치고 여기 이제 지중해 쪽을 거쳐서 저 지중해 그 아프리카 북부지방으로 이렇게 가는 2번 노선, 그리고 3번 노선과 같은 경우는 중국과 동남아라는 것은 지금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지역이고, 이 남아시아 지역과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글라데시, 버마 이런 지역이죠. 그리고 인도양과 만나는 지역, 그래서 결국은 인도양과 만나는 지역, 파키스탄도 지금 포함이 다 돼 있겠죠. 이러한 것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extension of tent to neighboring country라고 해서 지금 여기가 발칸 지역이에요. 이쪽이 발칸 지역인데 이 발칸 지역에서 이 터키 지역, 이스탄불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철도망을 구축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터키의 이스탄불까지는 갑니다. 철도가 중국에서 시작된 철도가 가는데 이 발칸 지방을 지금 이미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곳은 투자가 중복되지 않아요. 그리고 동유럽 지역에는 청정에너지 인프라와 배터리 가치 사슬 구축, 그리고 디지털 전환 등을 위한 투자가 집중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남유럽에서도 수소에너지 생산을 포함해서 각종 프로젝트에 70억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300억 유로에 이르는 민간 투자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이 밖에도 EU는 아프리카와 중남아시아, 남미는 물론 그린란드, 북극 등에도 각종 인프라 구축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죠. 특별히 그린란드와 북극과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지역이고, 또 중앙아시아와 같은 경우도 지금 1대1로의 가장 주축이 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로 지금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이죠. 이번 EU의 전략은 지난 7월 G7 정상회담에서 미국 주도로 합의한 글로벌 인프라 구상인 더 나은 세계재건 Build Back Better World의 후속 전략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유럽과 EU죠. EU와 미국 그리고 G7이 모두 다 합쳐서 지금 중국과 대항하고 있다. 지금 이탈리아와 같은 경우도 원래는 친중 쪽이었었거든요. 친중 쪽이었는데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이후로 이게 조금 상황이 변한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물론 여전히 그 안에 화웨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예세가 상당한 부분 넘어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이탈리아는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